자, 이번에 이 지역의 인천 계양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대형 미디어월로 이동하시죠. 이제 여론조사를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 계양을 포함해서 수도권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인천 계양을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7.7%, 원희룡 후보가 44.3% 받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불과 3.4%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양을의 접전이 이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47.7, 원희룡 44.3. 그런데 대체적인 여론조사가 두 후보의 오차범위 박빙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길리서치 결과인데요. 이 한길리서치에서는 이 후보가 51.7, 원 후보가 41.8의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등포 갑 격전지 중에 한 곳인데요. 영등포 갑의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가 44.7, 국민의힘의 김용주 후보가 40.6%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많은 언론들은 이른바 양문석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논란이 굉장히 민감한 이 서울 격전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는데 이른바 공천 논란에 반발하고 탈당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입당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이 지역에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를 뺀 지금까지의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는 민주당 최현일 후보에 비해 김영주 후보가 열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앞서 말했던 뭐 양문석, 김준혁, 공영훈 아니면 뭐 조수진 후보 등등의 최근 논란, 일련의 논란 등이 이 수도권 민심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또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지역을 방문했고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보수층의 결집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의 양당 모두가 4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주 후보가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그동안에 사실은 지역구에 소위 뭐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심적인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치유되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보고요. 그것이 다 원팀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문제는 이제 허은하 후보입니다. 개혁신당의 후보가 한 7%를 5%에서 7%, 만약 본선거에서는 아마 사표 심리 때문에 더 줄어들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면 사실은 허은하 후보의 7%가 3%, 4%가 되면 초박빙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게 김영주 후보로 가게 된다는. 예. 이제 그러면서 상당히 남은 이 일주일간에 그야말로 어떤 힘다르기 말하자면 세력 다툼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앞서 계양을도 그렇고 지금 영등포 갑도 그렇고 여야의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정말 깻잎 반장 느낌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양당 대표들이 밝히는 대로 각 당의 지지자가 얼마나 많이 투표소에 가느냐, 양당 지지자들의 이 투표 참여 비율 정도가 어쩌면 이 경합 지역에서 두 후보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합 지역이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장경태 현역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경진 후보가 맞붙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의 접전으로 나왔습니다. 장경태 47.5, 김경진 44.0. 오차범위 내의 경합 양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등포 갑에 이어 동대문 을까지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붙었다. 이것은 최근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수도권 격전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야, 이거 투표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광진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강벨트의 광진갑. 광진갑의 격차는 이정원 후보 45.5, 김병민 후보 45.0. 소수점 차이 0.5%포인트. 와, 진짜 격전지가 돼버렸어요. 사실 광진갑 같은 경우는 김병민 후보가 지난번에 도전을 했지만 떨어졌거든요. 재도전. 이곳은 민주당의 강세 지역 45.5 대 45.0.
광진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했었던 김영주 의원님. 네. 여러 번 질문이 가는데 소수점 차이예요. 0.5%포인트 차이면 이거는 거의 뭐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 진영이 최대한 결집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지지 후보 없음, 잘 모름이 합해서 9.4%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어떤 후보에 손을 주느냐가 사실은 승패를 가름한다라고 봤을 때 마지막 민심의 풍향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양문석 후보권이나 김준혁 후보권이나 이런 어떤 최근에 들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상당히 광진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이정은 후보가 조금 앞서지만 앞선다고 할 수도 없죠.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는 다른 조사 데이터의 경우에 김병민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2, 3일 간의 어떤 치열한 어떤 민심 여론의 항배가 승패를 가늠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역시나 안영환 의원님. 네. 사전투표가 이번 주말부터잖아요. 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지금 사실상 오늘, 내일, 모레 사전투표까지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전투표 3일 앞에 나온 여론조사가 45.5 대 45.0이면 두 후보 모두 다 정말 피가 좀 마를 것 같고. 그렇습니까? 지금 선거를 해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거 어떡해요? 3일 전에. 근소한 격차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소한 격차로 이겨본 그 경험이.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체감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파 파동이라든지 호주 대사 파동이라든지 이런 정책 리스크로 말미암은 파동이 한 일주일 전쯤에 저점을 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고점을 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개별적인 후보 리스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양문석 후보라든지 김준혁 후보라든지 후보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민주당이 뭔가 국민 여론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는,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투표율입니다. 지금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관망층은 대부분 선거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투표장 얼마 끌고 나올 것인가? 선거는 기본이 그렇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고 상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 만큼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결집해서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는가, 이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표율이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투표율이 55%를 기점으로 해서 55%를 넘어서면은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이고 그 이하이면 경우에는 국민의힘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남은 것은 지지한 후보를 둘러싼 결집, 그리고 그 후보 지지자들의 투표장으로서의 입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때는 그런 속설이 있었는데 투표율이 어느 기점 이상.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제가 직접 개표 방송을 해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또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또 낭설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대선은 좀 예외적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